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와 청문원 24장 마지막 장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24장 4절 5절 마지막까지 강의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정보활동의 제약과 과제입니다. 국가정보활동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윤리적인 그 과정에서 윤리적인 이슈라든가 법적인 제약, 기타 사회적인 고려사항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윤리적인 이슈는 비밀 유지와 국민의 알 권리 간의 균형 문제, 정보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방지, 그리고 암살, 테러, 고문 등 비밀 공작 행위의 허용 기준 설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법적인 이슈는 정보활동 중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기만이나 위해 행위로 개인, 집단, 국가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법적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기타 고려사항으로는 정보의 진실 여부 판단을 위한 분석 가이드라인 설정과 정책 결정자와의 관계로 인한 정보 왜곡 방지,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국익 간의 균형 및 정보 노출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활동의 과제입니다. 국가정보활동의 주요 과제는 테러 방지, 마약 단속, 산업정보활동, 또 건강과 환경 문제 등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테러 방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었는데, 테러 집단은 소규모 비가시적인 조직 형태와 전통적인 연락수단을 활용하는 특징이 있어서 기술정보보다 인간정보 수집이 효과적이고 지원국가와의 연계 차단이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됩니다. 두 번째, 마약 단속은 국민을 중독성 약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높은 수익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운반 조직이 존재하고 반정부 단체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업정보 활동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신기술, 국제 입찰, 자원개발, 해외 산업 스파이 대응, 국제 경제 동향 예측 등을 포함하며 환율 및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를 예측하거나 또 이와 유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환경 분야에서는 에이즈, 에볼라, 그 다음에 사스, 그다음에 조류 독감, 코로나 등 신종 질병의 확산과 생물 테러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 요구되며 대기 기타 이제 환경 관련돼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기후변화 등 이 환경 문제에 대한 감시 역시 국가안보 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 국내 정보 수집 활동과 이제 주요 쟁점이 되겠는데요. 미국의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은 국가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이제 확대되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사생활 보호 문제 등 주요 쟁점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먼저 카오스 공작 활동은 베트남전 반대 세력과 공산주의 단체 파악을 위해서 수행된 비밀 정보 수집 활동이었고요. 이 콘텔프로는 이제 반체제 단체를 붕괴시킬 목적으로 감시, 위장 침입, 불법 수색, 허위 정보 유포 등 다양한 공작을 수행을 하여 대표적인 인권 유린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 대응을 명목으로 군 정보기관의 국내 역할이 확대되면서 노스컴과 탈론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심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와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의 NSA의 쉘런과 같은 테러 정보 인식 프로그램은 국가 간의 교차 도청과 대규모 전자감시를 수행을 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서 전자감시를 제한하기 위한 화이자법 개정 등 법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5절 정보혁신 과제와 발전 방향으로서 먼저 정보기관 내의 관료주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정보기관의 관료주의 형태는 조직의 경직성과 책임 회피를 초래해서
정보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은 특정 임무 수행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임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고, 또 기존에 반복 업무에만 강하고 새로운 업무 해결 능력이 좀 부족한 그런 경향이 있죠. 또한 계층적인 보고 체계 속에서 담당 부서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르는 어떤 책임의 한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조직 내의 평가는 이제 정보 수요자와의 만족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져서 정보 실패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장의 어떤 중립적인 인사와 법적인 임기 보장 등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되고, 특히 정권교체와 기관장 임기를 분리하는 제도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국가정보체계의 개선 중점인데요. 이 국가정보체계의 개선에는 효율성과 민주화, 그 다음에 비밀성의 조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통합 조정하고 제한된 인식과 예산 속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국가안보 핵심 분야에 정보력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민주화 측면에서는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의회와 여론의 감시를 보장하고 대국민 정보 서비스 확대와 민간 정보 연구 활동을 장려해서 공개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이제 비밀성 측면에서는 정보 출처의 요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 유지 활동과 접근 통제 체제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전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 공개 기준을 신중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국가정보기구의 혁신 방향이 되겠습니다. 국가정보기구의 혁신은 정보기관이 정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올바른 인식과 함께 객관성과 민주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환경과 국제 질서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 실패와 불법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급변 사태, 국제 테러, 산업경제 보안, 금융시장 변화, 보건, 환경 위협과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탈냉전과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해서 첨단 기술과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또 언론, 시민단체라든가 언론, 또 의회의 감시 등 국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가정보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적인 통제와 국민의 신뢰 확보, 또 정치적인 중립성과 전문성 보장,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첩보위성, 드론,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 인프라 구축과 민간 연구기관과의 협력 확대가 중요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최근 5년간 출제된 시험 문제 풀이와 파트별 부분별 예상 적중 문제를 중심으로 핵심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간 국가정보학 총론을 변함없이 끝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지속해서요, 반복적인 청강을 통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시험 풀이를 중간중간 해가면서 또 파트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적중 문제를 중심으로 핵심 강의를 이어나가고자 하니 여러분들 많은 청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